안녕하세요. 세라치과 세라쌤 우상엽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뵌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세라멜을 하느라고 굉장히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하시는 것들, 저희가 그 전에 찍어놨던 영상에서 세라멜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찾아보시면 안에 내용에서 많은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 제가 해왔던 임상 중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파트가 있는데 어느 정도 3, 4년 임상적인 데이터가 좀 쌓여서 또 좋은 결과가 한 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런 케이스인데요. 뭐냐면은 우리 치아가 살다 보면 굉장히 씹는 교환면에서 마모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딥바이시라 그래서 윗니가 아랫니를 많이 덮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 잘 때 꽉 물고 자는 습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거의 제가 환자들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을 때 거의 95% 이상인 것 같아요. 윗니가 아랫니를 꽉 완전히 덮고 있는 딥바이스 환자,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클래스 2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무턱 환자 아니면 사각턱 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클래스 2를 가지고 있는 교합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그런 분들에 있어서 교합면에 마모가 심하게 되고 교합면에 씹는 힘이 강하게 되다 보면 이쪽 식경부 쪽에 치아의 목 쪽에 잇몸도 많이 내려가게 되고 뼈도 내려가게 되면서 페인 현상도 좀 많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제가 봤을 때 이 안쪽으로도 원인은 뭔지 모르겠지만 공통적으로 토로스라 그러는 뼈가 막 증식하는 게 있는데, 안쪽 또 위에는 이 바깥쪽으로 뼈가 막 울퉁불퉁하게 되게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제 생각에는 이 윗니가 아랫니를 꽉 눌러서 어떤 그런 프레셔 때문에 그 뼈들도 조금 비정상적으로 과성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어쨌든 토로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치아가 점점 갈려서 원래 길이에 심하면 한 반 아니면 3분의 1까지도 남는 분들이 있거든요. 갈리면 치아는 조금씩 솟아 오르기 때문에 치아 길이가 완전히 짧아진 거를 잘 못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로 처음 시작부터 보면 정말로 많은 양을 갈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갈리게 되면 치아는 원래 이런 울퉁불퉁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씹는 면이 이 울퉁불퉁한 구조들이 커지고 이제 맨질맨질한 그런 형태로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입을 악 물고 가으로 왔다 갔다 거릴 때 보통은 이 송곳니나 작은 어금니 쪽에 한 개, 두 개 아니면 세 개 정도가 가이드가 되면서 이렇게 아래턱이 가이드가 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이 송곳니 쪽도 다 갈려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어금니까지 다 닿으면서 치아 전체가 같이 닿으면서 옆으로 가는 그룹 펑션 성향을 가지게 돼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분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해드릴 게 없어서 굉장히 난감했죠. 환자분은 이가 좀 시린 느낌이 있다, 딱딱한 거를 씹을 때 찌릿찌릿하고 잘 못 씹겠다, 이래서 우리가 보면 충치도 없고 이는 깨끗한데 어쨌든 환자분은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원인을 보면 치아가 많이 닳아서 마모가 돼서 이제 시리신 건데, 사실 그거를 해결해 드릴 방법이 마땅히 없어서 그냥 잘 때 이가 더 이상 닳지 않게 끼는 마우스피스 같은 보호장치를 이제 권해드리고 그런 거 외에는 저희가 따로 해드릴 만한 게 없어서 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또 가이드 같은 걸 만들어서 드리면 그걸 잘 끼시면 좋은데 사실 굉장히 불편하겠죠. 잘 때 그걸 끼고 잔다는 게. 그거를 잘 적응을 해서 계속 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만들어 드렸던 분들 중에 거의 80% 이상은 뭐 1년 뒤에 체크하러 오셨을 때 여쭤보면 못 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세라멜이라는 치료를 하게 되면서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생각보다 에나멜 본딩이 굉장히 강력하구나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에나멜에 뭔가 치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충치 치료도 하고 뭐 어떤 재료를 치아에 붙이는 것들은 과거에 제가 많이 해왔는데, 제가 왜 갑자기 요즘에 이런 걸 느끼게 됐을까? 생각보다 레진이라는 재료가 치아에 굉장히 잘 달라붙네, 이런 생각을 왜 요즘 들게 됐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원인은 그 에나멜에서 찾게 됐습니다.
에나멜에 직접 어떤 외진 성분을 붙였을 때 번딩력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그런 거를 제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다면 그냥 어금니 이 씹는 면 위에 타일 붙이듯이 그냥 붙였을 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럼 어차피 두껍게 들어가진 못할 텐데 이 재료가 깨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4년 전부터 조심스럽게 그 케이스에 맞는 분들, 제 좀 지인들 위주로 해서 이 컨셉을 치료에 좀 도입을 해서 사실은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이 접착력도 강하고 붙이고 어금니 쪽에 얇은 그냥 판을 붙인 것 뿐인데 그게 잘 깨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또 새로운 우리 치과 시장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면서요. 그래도 아직 많은 연구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치아를 거의 건드리지 않고 뭔가 지금의 문제점을 개선시킨다라는 그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치료라고 생각되고 물론 더 많은 임상가들이 같이 또 뜻을 같이 해서 조금 더 완벽하게 다듬는다면 앞으로 굉장히 좋은 치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